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들어와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부채가 많아 고민이 많은 회사원, 공무원 등 직장인 여러분, 가게나 상점 등을 열고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으나 많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 부채가 많아 모두 갑자기 감당이 안 되고 채무 상환 기일은 다가오고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는 오고 부채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지요. 내가 부담하고 있는 전체 부채 중에서 내 형편에 맞게 일정 금액만 매달 나누어 갚고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는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 일부는 갚고 나머지 채무는 한꺼번에 면책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직장인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자는 계속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씩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그 후에 남는 채무를 한꺼번에 면책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 일부는 매달 나누어 갚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탕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지요. 그렇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제가 알려드리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에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는 첫째, 개인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 내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여기서 부채와 채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셋째, 부채 중에서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비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에 있어야 하고, 넷째, 급여소득자가 받는 실수령 급여는 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하고, 영업소득자가 영업에 종사하여 버는 영업소득은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점,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개인이고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고 부채는 담보가 없는 비담보채무만 있는데 그 비담보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직장에서 받는 실수령 급여액이 생계비보다 더 많다면 이 신청 자격 요건 4가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내가 만약 장사나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고 가정할 경우 개인이고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고 부채는 담보가 없는 비담보채무만 있는데 그 비담보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영업에 종사해 버는 영업소득이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다면 이 신청 자격 요건 4가지 요건에 해당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총 재산에서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를 자세히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첫 번째는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자영업자는 개인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두 번째는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 내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와 채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총 재산에서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 금지 재산은 법에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액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예금 185만원,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 150만원 등인데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제 재산은 법원이 면제 재산으로 결정한 주택임대차 보증금 일정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채가 채무자의 총 재산에서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보다 더 많아야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재산보다 더 적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재산보다 더 적다면 그 재산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면 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지급불능 사실이 있거나 지급불능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을 풀어서 말하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의 대부분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급불능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되려면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 내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세 번째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에서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비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란 예를 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를 말합니다. 비담보채무란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 중에서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 비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에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중에서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만약 내가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비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 각각의 총 액수는 원금, 이자, 지원 손해금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데 그 총 액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담보채무만 있는데 원금이 9억 원이어서 비담보채무 한도액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지라도 원금과 이자, 지원 손해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했을 때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담보채무, 비담보채무 한도액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담보채무 한도액 15억 원 이하, 비담보채무액 한도액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가 각각 한도액 이하에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네 번째는 급여소득자가 받는 실수령 급여는 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하고 영업소득자가 영업에 종사하여 버는 영업소득은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달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을 모두 빚 갚는 데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 잔액을 모두 빚 갚는 데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소득이 생계비보다 더 적다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난 잔액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므로 빚 갚는 데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빚 갚는 데 투입할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실수령 급여액이 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 급여액은 직장에서 받는 전체 세전 급여액에서 4대 보험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종사하여 버는 영업소득이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생계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영업비, 판매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도 필요합니다. 영업비용은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에 필요한 인건비, 영업비, 판매 관리비 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과 다른 특징은 직장인들은 실수령 급여액이 생계비보다 더 많으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종사하여 버는 영업소득이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네 번째 요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각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생계비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계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용하는 최저생계비와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다릅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를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법원이 인정하는 2022년도 최저생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116만 6,887원이고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이고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6,887원이 적용됩니다. 물론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직장인이 1인 가구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직장에서 매달 받는 실수령 급여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1인 가구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영업에 종사하여 버는 영업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영업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신청 자격 요건 4가지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를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초기에 발견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견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는 첫째, 개인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 내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셋째, 부채 중에서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비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에 있어야 하고 넷째, 급여소득자가 받는 실수령 급여는 생계비보다 더 많아야 하고 영업소득자가 영업에 종사해 버는 영업소득은 생계비와 영업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점, 이 4가지를 말합니다. 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4가지에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